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코네스 코리아 전영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아크로니스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아크로니스에서는 이제 매년 또 매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가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기술 세미나가 매 분기 이어질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크로니스가 어떻게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열리는 기술 세미나에서는 아크로니스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재복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실제 데모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Q&A 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늦게라도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크로니스 하면 예전에 한 번쯤 이제 백업 분야에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아크로니스는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통합 사이버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돼서 이제 올해 22주년이 되었고요. 전 세계 이제 150개국 이상, 600만 이상의 엔드 유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54개 지역에서 아크로니스만의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100개 이상으로 확충하는 로드맵도 가지고 있고요. 21년도 3월에는 대한민국에도 오픈을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고객의 데이터를 소중하게 보호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럼 재해복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재해복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지진이나 이런 홍수, 전쟁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주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요. 최근은 이런 기본적인 요인 외에도 업무 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이따 나오겠지만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이제 새로운 위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데이터 삭제, 휴먼 에러 이런 인적 요인들까지도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에서도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위협들 속에서도 기업들이 이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해마다 기업들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좀 중단된 케이스를 좀 한번 살펴보면 약 25% 이상의 기업에서는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됐거나 삭제된 이력이 있고요. 범죄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출된 비율은 그 반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손실들로 인해서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비율도 약 70% 이상이나 된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를 서비스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IDC들 요런 IDC들의 93%가 이러한 공격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뭐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특정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재복구 시스템을 운영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사태들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복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재복구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하는 위협에 따라서 그
구성하는 그 방법 자체, 재해복구 시스템을 꾸리는 방법 자체도 좀 바뀌었는데요. 먼저 예전에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은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시스템이 같이 위치하거나 아니면 운영 장비들하고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구성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서 뭐 기본적인 장애 대응 같은 경우야 가능하겠지만, 자연재해라든지 뭐 사이버 공격 같은 사이트 자체에 대한 공격에는 취약했던 어떤 예전의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남는 여유 자원들, 뭐 옛날 구형 서버들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후 자원이라고 하죠. 유후 자원들로 재외 복구 시스템을 구성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반쪽짜리 재해 복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 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구성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뀌면서 전용 복구 재해복구 센터를 만들고요. 전용망을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였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구축을 완료한 후에도 이제 모의 훈련이나 뭐는 이런 인프라 유지 보수 등의 그 관리, 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재복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현재는 어떨까요? 예. IT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자연재해나 물리장애뿐만 아니라 뭐 사소한 결함이나 오류 등이 이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침해 사고 등 보안 침해 사고 등이 기업의 지속적인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 역시도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아쿠라인스 재해복구 서비스의 핵심에도 이러한 신속성과 간편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성이 아쿠라인스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말하고 있는 진화된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해복구에 대한 구성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기존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 현재는 여러 분야의 기업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상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업의 서비스가 데이터에 의존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재해복구에 대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있는 회사들, 즉 회사 내의 정책으로 인해서 재해복구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이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재해복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재해복구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체 운영 리소스가 부족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하기보다는 손쉽게 초기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이 편리한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아직 이제 뭐 기업들 담당자나 이런 그 관리자분들이 단지 우리는 이제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을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두 남자의 대화를 한번 갖고 왔는데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담당자는 백업본을 이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서버로 복구하려고 할 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백업은 어디에 있지? 네. 같은 장소에 백업이 있는 거죠. 네. 이렇듯 백업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업은 재해복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백업된 데이터는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다시 운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의 복사본이고 문제가 발생한 서버를
즉시 복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원래 서버를 백업본을 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수시간에서 많게는 수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복구 솔루션은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 만들어 놓은 재복구용 인프라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운영 전환해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크로니스가 제공하는 재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로니스가 말하는 재복구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크로니스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버튼 클릭만 몇 번 해서 간단하게 재복구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재복구뿐만 아니라 어떤 소규모나 개인 사업자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복구 서비스는 뭐 기본적으로 아크로니스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단일 벤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하나의 에이전트, 다른 뭐 요소들이 필요 없고 단일 정책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간의 연결이나 아니면 다중 사이트 간의 연결, 각각의 브런치들의 연결 이런 방식들 그리고 클라우드 온 리모드 좀 이따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다양한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복구 방식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나 스토리지, 뭐 이런 네트워크 같은 기존 재복구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요한 그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재복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쿠니스 클라우드 안에 만들어진 복구 환경으로 고객에게 로컬에 있는 환경을 빠르게 운영 전환할 수 있고요. 로컬 사이트의 특정 서버가 장애 난다고 해도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만들어 온 서버로 운영 전환을 하고요. 전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외부 접속, 외부망 접속을 통해서 빠르게 서비스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장애가 해소되고 로컬 사이드로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뭐 페일백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해서 운영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제 OS들을 좀 재복구 환경으로 지원을 하냐? 요런 건 뭐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윈도우나 리눅스 서버에 대한 재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물리 머신이나 가상 머신의 부분들도 있고 뭐 가상화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정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컨셉인데요. 아크로니스 재해복구 서비스의 기본 컨셉은 이제 어렵게만 여겨지던 재해복구 서비스를 간단하게 사스 형태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DR as a 서비스, DRaaS 기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객 사이트의 장애 발생 시에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시스템을 기동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요. 재복구 서비스가 종료되면 어디서나 새로운 머신이나 원래 머신, 원하는 시스템으로 복권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재해복구 환경마저도 이제 서비스 형태로 간단하게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나 필요한 장치만을 선택해서 재해복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진화된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재해복구 서비스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재복구를 구성을 합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전용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모드는 가장 간단하게 구성 가능한 서비스 형태이고요.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장치 구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장치를 웹음악을 통해서 빠르게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로 접속해서 운영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거는 이제 사이트 간 연결 모드라는 것인데 이 구성 방식은 먼저 로컬 사이트에 VPN 어플라이언스가 배포가 되고요. 해당 VPN과 클라우드 사이트
클라우드 사이트의 게이트웨이와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 방식 같은 경우는 로컬 사이트의 IP 주소, IP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사이트로 확장되는 개념이라서 로컬 사이트의 장치가 이제 VPN 터널을 통해서 복구 사이트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웹 서버나 어떤 DB 서버 같은 서버들 간의 데이터가 연결돼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서버들 중 이제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하다. 그러면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이미 생성해 둔 복구 서버가 기동이 되고요. 로컬 사이트에 있는 서버하고 VPN 터널을 통해서 두 서버가 계속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중 사이트 연결 모드인데 이제 여러 대의 로컬 사이트와 이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 사이를 VPN으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로컬 사이트가 VPN 터널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연결 방식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제 여러 군데 지사나 지점이 있는 회사나 여러 개의 이제 독립된 부서들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버들 중 하나의 부분 장애를 조치하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대한 장애 조치 시에도 이제 나머지 로컬 사이트는 계속 작동을 하게 되고요. VPN 터널을 이용해서 계속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환경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해복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더 보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볼 거는 이제 클라우드 전용 모드, 제일 간단하고 말씀드린 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드의 장점은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로의 운영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가 네트워크나 인프라 구성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외부망을 통해서 로컬 사이트의 장애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는 이제 로컬 사이트에 있는 장치들 중에 재복구 환경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구성을 합니다. 복구용 서버 및 이제 네트워크를 할당하게 되고요.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공용 IP를 설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이제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되고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외부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애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로컬 사이트 장치 중에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용자는 기존에 접근하는 경로가 아닌 외부망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있는 장치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테스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 테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실제 이 재해복구 운영 환경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해 때문에 사이트 전체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제 외부망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만들어 놓은 복구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운영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에 있는 복구용 서버들은 평소에는 이제 뭐 대기 상태로 있다가 서비스 전환이 시작되면 빠르게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면서 신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이트 간 VPN 연결 모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드로 이제 재해복구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먼저 이제 클라우드 전용 모드와는 다르게 고객 사이에 이제 VPN 어플라이언스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로컬 사이트에 설치된 어플라이언스와 클라우드 사이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가 서로 연결돼서 이제 VPN 터널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터널을 통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나 로컬 사이트 장치가 같은 대역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웹서버나 왓서버 같이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서버들 간의 통신이 많은 경우에 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로컬 사이트 내에 웹서버가
다운됐을 때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복구용 웹 서버를 가동시키게 되면 정상 운영 중인 로컬의 와스 서버가 이미 연결해 놓은 VPN 터널을 통해서 복구용 웹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결 방식의 장점은 IP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컬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로컬 사이트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외부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이렇게 생성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로컬에서 VPN 터널을 틀어오는 연결이나 아니면 외부로 들어오는 연결을 통해서 복구용 장치들에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고객의 장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모드를 좀 살펴보면 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사이트에 대한 재복구 방안인데요. 컨셉 자체는 기존의 것들과 동일한데 이 모드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가진 고객들의 인프라를 VPN 연결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연결 방식인데 뭐 지사나 지점 이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독립 구성이 필요한 그런 고객들의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고 재복구가 이루어진 과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 간 모두와 비유사하다. 먼저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VPN들과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의 게이트웨이 간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VPN 터널이 연결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모드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점의 장치들 중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VPN 터널을 통해서 이제 운영 전환, 복구용 서버로 바로 운영 전환이 되고요. 만약 여러 개의 지점 중 하나의 지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외부 접근을 통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로 이제 복구 인프라로 정상 운영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쿠네스 클라우드의 재복구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테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복구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실제 장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전환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모의 훈련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실제 장애사항 발생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관리나 재복구 운영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이러한 재복구에 필요한 과정들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런북 뭐 즉 이제 뭐 요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요리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걸 참조해서 보통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버를 준비하고 어떤 실행 행위를 하는지 런북 안에 만들어 놓고 고거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나 고객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래픽이나 요런 것들로 이제 디자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4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디자인 과정에서 재복구의 순서를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장애 발생, 뭐 다음으로는 복구 서버起動, 그다음으로는 페일오버, 마지막 서비스 확인 뭐 이런 과정들을 뭐 드래그 앤 드롭해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테스트 단계에서는 재복구 모드 중에서 테스트 모드로 활용해서 실제 만들어 놓은 럼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이런 재복구의 과정들을 보다 좀 쉽고 간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대의 머신을 이제 조치해야 될 때도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아쿠니스에서 말하는 편한, 쉬운 이러한 재해복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아쿠니스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장치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통합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면 재해복구라고 하는 서비스 역시도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벤더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로서 이제 클라우드 콘솔에서 손쉽게 몇 분 만에 이런 복구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초기 비용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장애 발생했을 때 복구 사이트로의 운영 전환을 신속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로니스의 다른 이제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고객님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나 어플리케이션,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백업 복구 기능에 더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나 매르웨어로부터 사용자의 장치를 실시간으로 보호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EDR이나 MDR, XDR 같은 향상된 공격이나 공격에 대한 분석,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기능들까지도 포함돼서 풀 스택의 사이버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URL 필터링이나 취약점 관리 같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장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고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클라우드 콘솔에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모니터링 역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재해복구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아크로니스 재해복구 서비스는 단순한 솔루션 그 이상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거기에 재해복구와 통합 관리 기능까지 아쿠리니스만의 통합 사이버 보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과도한 이제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시간들, 그리고 복잡한 관리, 실제 운영 전환의 효율성,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크로니스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요, 쉽고요, 간편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최근에도 보면 데이터 관리자 입장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재해복구 시스템 환경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 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 운영 전환을 했을 때의 그 비용들, 했을 때의 그 비난들, 만약에 장애가 해결됐을 때 바로 해결된다고 했을 때 DR 운영 전환을 선언한 그 시점에 대한 책임들, 요런 것들 때문에 DR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하기가 어렵거나 뭐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결국은 DR 운영을 해도 욕을 먹는 거고 안 해도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꾸며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클라우드 재해복구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클라우드 DR 과정을 이제 데모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테크 데모를 준비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콘솔을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셨기 때문에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저희 콘솔에 들어왔을 때 요 장치, 해당 DR 테스트를 원하는 장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보호 계획을 세우는데, 그 보호 계획에서 이제 재복구 계획이나 아니면 백업 계획,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재복구 계획이라고 해서 백업 계획을 만들어 놨고, 그 밑에 이제 재복구라고 해서 복구 서버랑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 요런 부분이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왼쪽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재복구 창에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해당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 복구 서버가 되겠죠. 복구 서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실제 복구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뭐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복구 서버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CPU와 메모리를 어떤 사용으로 가져가실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1 코어에 2 기가부터 시작해서 16 코어에 128 기가 램으로 서버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DR을 운영할 때 인프라에 대한 이제 비용으로 시간당 과금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구 서버의 이름이나 주소 요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아쿠니스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고객이 DH 서버가 있다 그러면 해당 DH 서버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복구 서버가 기동될 때 그 DH 서버에서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IP 주소를 줄 수가 있고요. 인터넷 액세스를 할지 공용 IP를 넣을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RPO나 요런 값을 설정을 해서 해당 시간 내에 내가 복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테스트 장애 조치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뭐 월간으로 잡아 놓는다 그러면 내가 백업본을 가질 때마다 그 백업본이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게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테스트 하나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방화벽 규칙이 있는데, 클라우드 내부 인프라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요런 거에 대한 방화벽 규칙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둘 다 모두 허용으로 바꿔 놓았고요. 그렇게 이제 세팅된 값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공용 IP 주소가 이 북부 시스템에 이렇게 할당돼 있다. 그래서 추후에 요 공용 IP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요 복구 서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테스트하면서 똑같이 한번 접속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해당 복구 서버에 이제 DR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복구 서버에, 지금 복구 서버는 아니죠. 원본 서버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원본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 원본 서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윈도우 서버 2012 R2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복구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복구 서버를 DR에 구동시킨 다음에 실제 복구 서버에 그 적용된 그 파일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네, 여기에 뭐 헬로라고 해 볼까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 적어서 만들어 보고요. 네, 해당 파일을 뭐 보기 쉽게 바탕화면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원본 서버에 대한 233 IP를 가지고 있는 원본 서버에 대한 데이터 변경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실제 보호 계획에서 해당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증분 백업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실행하게 되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작업 이력이나 요런 데 보시게 되면 이 백업이 얼마나 수행이 됐고 몇 퍼센트 진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고 어디에서 부하가 걸리는지 등등의 속성들, 요런 값들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는 요렇게 일단 백업을 걸어 놓고 실제 재복구 환경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왼쪽 대항목의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해서 재해복구에 대한 탭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지금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 재복구 환경이 얼마나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내가 내 시스템 내에 가지고 있는 장치들 중에 현재 재복구를 구성해 놓은 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자동 테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만든 거는 DR 리커버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DR 복구 서버에 대한 상세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장애 조치나 아니면 페일백, 페일오버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이력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 장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왼쪽 항목에 이제 연결 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온리 모드인가 아니면 VPN 터널 모드, 사이트 간 연결, 멀티 사이트 연결, 이런 모드들을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VPN 어플라이에서 등록되지 않았는데 요것들을 등록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실행스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럼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만들어서 요런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1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거고 서버를 가동한다든가, 뭐 2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건가 해서 뭐 장애 조치를 한다든가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보시다 보면 순서가 안 맞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고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일반적인 항목들을 설명을 들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해복구를 수행을 해볼 건데, 아까 이제 백업이 다 됐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네, 보면 지금 상태가 활성화가 됐고요. 확인이 다 돼서 백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서버에서 재해복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장애 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클라우드 복구 서버로의 장애 조치가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증거를 제가 받은 시점하고 기존에 봤던 시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복구 지점을 클릭을 하셔서 DR 서버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장애적 테스트가 되겠고 하나는 프로덕션, 실제 DR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복구까지 페일백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션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덕션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상태에 현재 장애 종치에 대한 상태가 보이게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 작업을 보시게 되면 해당 작업에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었다, 뭐 켰다, 테스트 조치를 하는 중이다, 테스트 중에 머신을 생성했다, 그리고 머신에서 몇 퍼센트의 데이터가 왔다, 이런 부분들에 쭉 리스트업이 되면서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들, 이런 것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단계들이 뭐 30초 이내에 만들어지고 뭐 해지고 장애 조치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어느 정도 요런 장애 조치들이 수행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실제 요 DR 그 복구 서버에 대한 콘솔이 이렇게 준비됐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해당 콘솔을 연결해서 실제 복구 상태, 복구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콘솔을 클릭을 했고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상태에 만들어져 있는 복구 서버가 운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본 계정과 동일하게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제 DR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이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아까 제가 이제 헬로라고 적었는데 요게 이렇게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업이 브링업이 됐기 때문에 요런 이제 서버 관리자나 요런 것들 대시보드도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외부 공용 액세스 네트워크 IP를 줬기 때문에 그 IP로 아마 올라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페일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복구 서버에서 어떤 작업이나 운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본에서 장애가 해소되고 원본으로 다시 복구해야 될 때, 페일백 해야 될 때를 가정을 해서 제가 저거 하나를 더 이제 카피를 했고요, 문서를. 그럼 공용 IP 주소를 통해서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본이었고요. 예. 원본 말고 요 101 IP를 가지고 이제 공용 서버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웹에서 나온 거랑 동일하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 보고요.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페일백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복구 계획을 만들고 복구 서버를 만들고 이렇게 재복구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을 때도 이렇게 복구 서버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해 보셨고 마찬가지로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장애 조치를 실행 중이다." 이런 과정들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 완료되고 나면 실제 보여지는 거와 이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들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그 완료된 다음에 이제 페일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장애 조치 요렇게 이제 완료가 됐고요. 아까 위에 보시면 메뉴가 아까는 없었는데 요게 이제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해당 백업 복구 그 장애 복구라고 해서 페일백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운영이 돼 DR이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DR을 이제 운영을 환경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그 운영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덮어서지게 되면 원본이 살아났을 때 그 원본으로 해당 데이터들 변경된 데이터 부분을 복구를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머신을 써서 그 새로운 머신으로 복구를 하실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복구 서버에도 요런 식으로 이제 복구 지점이나 아니면 백업 지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장애 복구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 실제 페일백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한 4 단계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페일백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다 그러면 전환 시점, 그다음에 전환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 전환된 그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원본 쪽에 띄우기 위한 요런 세팅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요거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원본에다가 복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본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경우 복구 서버나 복구 원본 서버들이 완전히 그냥 쓸 수 없는 상태다. 새로 만들어서 복구하겠다 로컬 사이트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 한 5 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상 시간과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실제 디스크와 포사이티 디스크가 매핑하는 과정 요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요것들이 이제 시간이 완료되고 나오면 어느 정도 이 보시는 것처럼 약 90%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전환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실제 복구 원본 서버가 리부팅 되면서 실제 복구 서버에서 반영되었던 데이터들이 원본 서버로 페일백 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전송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약 90% 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환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환 단계가 되면 이제 복구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클라우드 복구 서버는 이제 운영이 중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본 서버에 실제 데이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리부팅이 되면서 새로 반영된 데이터와 함께 올라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복구 확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원본 서버에 접근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반영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33 서버 그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셋을 하고요. 해당 서버가 올라오면 그 올라온 서버를 가지고 이제 한번 반영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올라오고 있고요. RDP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아까 그 233 IP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고요. 어, 디스크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OS가 부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격 데스크탑으로 한번 요 233 서버를 붙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올라온 게 보이고요. 요거를 붙어 보면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카피해 놓은 그 텍스트 파일 두 개가 한 개 원본 거 그다음에 카피한 거 요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돼 있으면 페일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장애 복구를 확인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속을 해 보고요. 이렇게 233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보시면 예, 그처럼 아까 그 복사본까지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요 하이 요 데이터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페일오버, 페일백 과정들이 다 잘 수행되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장애 복구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이런 페일백 과정까지 완료된 거고 실제 클라우드 데이터 안에 클라우드 인프라 복구 서버는 대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DR을 운영할 때 그때 다시 이제 장애 조치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복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DR 테스트가 실제적으로 끝났다. 테스트가 아닌 프로덕션으로 저희가 다 이제 운영도 해보고 원본에다가 페일백도 해보고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부담 없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크 기술 데모까지 좀 보셨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을 이제 Q&A 창에 좀 남겨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어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11 시까지기 때문에 11 시까지 기다렸다가 종료를 할 거고요. 그 전까지 이제 Q&A를 해 주시면 되고 고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예, 설문조사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잠시만. 네, 지금 설문조사 실행을 했는데요. 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요청이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창에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 문의 사항들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11 시까지 오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장님, 전 부장님, 네. 문의하신 내용 중에 그 테스트 버전에 대한 비용 문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16인가 32
컴퓨터까지 무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변경된 게 있는지 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스트에 대한 과금이 있는지. DR. 테스트 버전은 이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테스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7시간, 8시간 요 정도 시간 기준으로 해서 몇 컴퓨팅 포인트까지는 한 달에 테스트 비용으로 무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렇게 테스트 삼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카운트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테스트를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한 8시간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kay, how about now? Okay. Uh, yeah, because oh really? Okay. Because okay, you can hear me now, right? I don't know why it's just keep tapping. Give me a moment.